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9월이 갔습니다. 월봉으로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 봤을 때 역시나 이 FOMC 결과 이후에 하락 변동성이 생겼었고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는 달이었는데요. 9월 달에도 결론적으로는 동일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시작을 합니다. 10월 달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9월 달 하락폭이 두 자릿수로 강하게 나온 상태에서 10월 달에는 최소한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주의 모습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주간 상승과 월간 상승이 중복되는 날입니다. 9월이 끝났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시장의 하락 속에서 업종이나 이런 쪽이 이런 상승률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간 상승률입니다.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렬을 했고요. 주간 상승률로 1위는 코리아 SE네요. 61%. 최대 주주 변경이 일어났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코리아 SE는 건자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새로운 회사가 전환사채 형식으로 인수를 진행을 했고 결론은 리튬 플러스가 코리아 S를 인수하는 형국의 이름은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과거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코리아 SE 별다른 노출도가 없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이후에 GP클럽이라는 비상장 유니콘 기업이 코리아 S를 인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당연히 최대 주주 변경과 자금 조달과 신사업 추진은 세트 메뉴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현재는 GP클럽이 쏙 빠지고 실제 주인이 되는 리튬 플러스가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나머지라는 거는 자금 조달과 신사업 추진이 진행이 되고 신사업은 누구나 알다시피 리튬 관련 신사업이 되겠죠. 동시에 똑같은 구조로 하나의 종목을 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WI입니다. 그대로 복사 넣기 해서 수정만 해보죠. WI가 주가가 상승합니다. 여기는 GP클럽이란 대상이 없었고요. 최대 주주 변경과 자금 조달과 신사업 추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상은 리튬 플러스가 아니고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입니다. 리튬 플러스와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가 전웅이라고 같은 사람이고 지인들 대상으로 움직여서 코리아 SE와 WI라는 쉘을 가지고 리튬이라는 진주를 붙여가지고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스를 정리를 합니다. 펄 쉘 로직입니다. 껍데기 상태의 회사에 자금 조달, 최대 주주 변경, 신사업 추진을 붙여서 진주
해당하는 신사업, 이 케이스에서는 리튬 관련 사업이 되겠죠. 붙여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펄쉘 로직은 여기저기 잘 쓰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엮었던 거는 GP클럽이라는 대상이 있었죠. 시장의 마케팅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쏙 빠지고 그 자리를 다른 쪽이 붙었지만, 처음에 GP클럽이 인수한다고 이야기됐을 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 회사의 최대주로 변경된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의 시선은 우회 상장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올리는 그런 국면이 생기는 거죠. 결론은 펄쉘 로직입니다. 자, 세종 메디칼도 펄쉘 로직의 변형으로 보면 되겠죠. 현대사료가 결론적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됐고, 세종 메디칼이 결론적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회사 쪽으로 엮어 들어가면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신약 개발 재료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 파맵신이네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개발 섹터예요. 신약 개발 섹터의 움직임 중에서 중간중간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자금 조달이 성공을 했다는 거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압박이 풀린다는 이야기고, 그에 대한 연구가 가시화되기 직전까지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개별적인 등락을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의심의 시선을 보이는 거죠.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신약개발 섹터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신약개발 섹터는 자금 조달의 성공이 키워드다.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보이면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나오기 이전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든지 주가 패턴의 차트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특징들을 가져가는 거죠. 어, 3만원대에서 이제 3만원대를 찍고 4천원이 됐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요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줄여내면서 거래량을 하나도 없었고, 최근 9월달 한 달간 거래량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동으로 이평선이 이격도가 좁혀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60, 120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자금 조달에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이면 자금 조달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시선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특징적인 것들 보면, 평가정보,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나 이거 관련돼서 저축은행, 채권신용 사업들, 이런 쪽 라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대신 이 안에는 약간의 투기성 자금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 개별로 움직인다. 한창산업, 방사능, 핵, 그쪽 관련된 뉴스가 점증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소테마가 되겠습니다. 케어랩스는 시티랩스와 함께 기업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요. IMBC는 YTN의 민영화 관련돼서 확산, YTN의 민영화가 부각되면서,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진행이 쭉 되는 거거든요. YTN의 매각 관련 부각, 그에 대한 배경은 한전의 적자 상태, 그것 때문에
비자산들을 팔고 있는 기조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미디어 섹터, 방송사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민영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점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MBC부터 시작해서 방송사 관련주들이 순환을 도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죽다 살아났고, 요건 아까 금리 인상이나 투기성 느낌들. 뭐가 있을까? WI 여기 올라왔네요. 주간 21% 움직였네요. 350억짜리 지금 CB 발행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상이 리튬 인사이트입니다. 아까 봤던 요 구조입니다. 최대주 변경이 되는데 그 최대주주는 리튬 인사이트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350억 규모로 하고 있고 신사업은 당연히 리튬 관련 신사업이겠죠. SD생명공학 업종과 반대로 움직인다. 개별이다. 동은하나텍 침으로 혈당 측정을 한다. 최근에 당뇨나 이쪽 관련돼서 부각받는 종목은 동은하나텍과 케어젠 정도가 되겠습니다. KBG 이름을 바꿨네요. 옛날 한국바이오젠. 2차전지 섹터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이쪽 섹터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의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기서 보면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해야죠. 음극재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흑연, 인조흑연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다음 단계,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쪽이 생겼고요. 여기에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가게 한 게 ILI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배터리 관련 셀 사업자는 협력하고 개발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조금 땡겨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개별 종목 중에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쪽에 나노신소재 같은 쪽에 배경이 되겠죠. 자, 고려신용정보 이런 애들이네요.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온다는 건 시장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시장 상황, 핵방사능 개별, 확전이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왔다리 갔다리, 펄쉘 로직, 현재 2차전지 내에서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금속인 리튬 관련돼서 신사업단을 붙이는 애들이 시장에서 주간 많이 움직였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월간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월간 정렬을 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코리아 SE가 441%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뭐 GP클럽이 가져간데 자금 조달을 한데 이런 이야기는 요 밴드 국면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묻지마 급등이었죠. 그렇죠? 펄쉐일 로직이 들어간 이후에 GP클럽이 가져간데 결론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려갔다가 GP클럽 쏙 빠지고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붙이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WI가 두 번째네요. 묻지마 급등시키고 누가 가져간대 몰랐지만 결론은 리튬 인사이트였습니다. 신사업 펄쉘 로직. 양지사가 월간 3위네요. 품절주 성향을 드러내면서 시장에서 움직였고요. 월간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 패턴 보이는 상태긴 합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대가 됐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이 점점 안 좋으면 등락이 거듭할 수는 있겠는데요. 딱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몸집이 커지면 몸집을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나 또 다른 요인이 생기던지 아니면 그런 요인이 없으면 원래 몸집으로 돌아가던지. 그러면 길게 보면은
원래 몸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민영아, 여기서 나비효과 발생해서 방송사로 번지는 케이스.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다 마찬가지. 파맵신이 월간 36% 움직였네요. 아직은 자금 조달 이야기 나오지고 있지 않지만 그럴 것 같다 정도. 금양이 지금 리사이클링 관련 몸집이 9,000원까지 커졌습니다. 성장 기대감으로 몸집을 9,000원까지 불렸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성장 기대감을 꺾지 않을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찍혀줘서 중간 어디쯤에서 이겨나가는 패턴, 아니면 그쪽 관련 실적이 현재 몸집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흐르는 패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리사이클링 관련 라인은 세비캔과 성일하이텍의 움직임으로 판단 내리면 되니까 걔네들의 움직임 첫째 확인, 금양이나 미래나노텍의 움직임 확인하면서 그쪽 섹터가 성장 산업에는 불구하지만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갔다가 다시 재차 움직이는지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자,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자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 삼천리, 성광, 뭐 이런 애들 있죠. 월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방금 주간에서 봤던 펄쉘 로직 라인들, 시장의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라인들, 시장의 상황이 주가가 조정이 들어가고 금리가 인상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글로벌이 동반되는 상황의 배경 속에서 품절주, 저축은행, 이익금융권 사업자들, 채권 추심 사업자들, 이런 애들의 배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종목으로 품절주에선 양지사, 저축은행, 이익금융권에서는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 채권 추심 관련 고려, 신용정보, SCI 평가, 정보라는 확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파맵신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신약개발 섹터는 현재 초장기 하락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끝단 어디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거래량이 보이고 있다면, 그 다음 인위적인 수급들 동반한 주가가 반등하는 형태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 자금 조달을 의심해보자. 그 다음 여기서는 엄청난 신사업이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당연히 시계열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시계열 속에서 엄청난 덩치를 유지하려면 분명히 후발로 받쳐야 되는 재료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의 폐배터리 관련 사업단의 확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템버거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시계열을 조금 늘려서 생각하자. 천연가스 관련주, 지금 유가 천연가스 시장의 상승, 하락 이용해서 현재는 하락 국면에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 들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소진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러시아 쪽의 압박감을 풀어내고 미국이 열심히 자기네 가스를 팔았을 때 가스 부분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다. 근데 현재 데이터로는 하방 빠진 상태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네요. 동국산업이 22%로 월간 28인데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직은 증설 로직들 정리하면은 올드 산업 사업자가 큰 돈을 들여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단기적인 시장의 부각을 받는다. 나중엔 증설에 따른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은 공장 짓는데 1년 잡고 가동 들어가는데 3에서 6개월 사이 들어간다. 증설 로직들 그 중에 공장이 가동이 들어가기 전까지 비용단이 들어가고 시장 상황과 맞닥뜨려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 정도네요. 이런 애들은 그냥 죽다 살아나는 모습들. 금리 인상 관련주가 월간으로 보니까 제일 많네요. 시장 상황을 제일 지금 나타내주는 섹터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도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사업단에서는 펄쉘 로직으로 리튬 관련 섹터가 2차전지 내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환경 하는데 매크로 환경을 내가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10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도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역시나 계속 움직일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완전한 시장을 접고 아웃되거나 나가지 않은 이상, 타이가 됐던 자이가 됐던 나가지 않는 이상 기분 나쁘다고 공부 안 하고 재미없다고 공부 안 하고 현금이 없다고 공부 안 하고 하면은 사이즈가 안 와서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됐을 때도 2020년에 나와 2021년에 나와 2022년에 나가 똑같은 겁니다.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탑 30반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 월간을 동시에 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건 부재한 상태에서 지수 조정과 함께 금리 인상 관련 테마들, 펄쉘 로직 리튬 관련 테마들, 그 다음에 전쟁이나 핵이나 이류 쪽 관련 테마들, 소테마들이 순환하면서 이 부의 효과를 배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 효과가 발휘해서 시장의 안정화가 들어가려면 전쟁 관련 소식들, 유럽 쪽의 금리 쪽 관련 지금 노이즈들, 그 다음에 이 9월달 FOMC 이후에 선반영 정도에 따른 10월달의 안정화들,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야 지금 10월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월 달에는 좀 잦아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월 달 중간중간 나오는 경제지표 발표나 그 다음에 글로벌 소식들 좀 가지고 가면서 안정화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역대급이었던 9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유튜브 회원분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회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번 10월 3일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히 쉬시고, 마음 편히 쉬시고, 쉴 때는 좀 편히 쉬세요. 그리고 10월 달의 첫 거래일부터 일주일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상품들, 몽당 연필이 따로 하고 있는 개인 1:1 과외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10월 달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10월 8일 이후에 유튜브 주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